60세가 넘은 당신, 혹시 아직도 나폴레온 힐의 싱크 언드 그로 리치를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성공한다고 되뇌고 계신가요? 잠깐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도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보실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시니어 상담과 철학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죠. 60세 이전까지 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으로 성과를 낸 분들 중 상당수가 60세 이후에도 같은 방식을 고집하시면 오히려 공허함과 불안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목표를 이뤄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계속 무언가를 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요? 젊었을 때는 통했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반면 전혀 다른 접근을 택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처럼 욕망을 줄이고 현재를 깊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신 분들이죠. 놀랍게도 이분들은 훨씬 더 평온해 보이셨어요.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전 세계가 믿어 마지 않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이 60세 이후에는 다르게 작동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철학사 200년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폴레온 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1937년 나폴레온 힐은 싱크 언드 그로 리치를 통해 전 세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참 매력적인 메시지죠? 그의 17가지 성공 법칙도 명확했습니다. 뜨거운 욕망을 가지세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 목표에 집중하세요. 자기 암시를 반복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는 20세기 미국 자본주의 시대의 강력한 교리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부터 헨리 포드까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방식을 실천했다고 알려져 있죠. 나폴레온 힐은 500명 이상의 성공자를 인터뷰했고 그들의 공통점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렸어요. 70개 언어로 번역됐고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이 책을 읽으셨을 겁니다. 저도 읽었어요. 그리고 영감을 받았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성공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50대였습니다. 그들은 확장의 시기에 있었어요. 체력도 넘쳤고 시간도 충분했으며 기회도 많았죠. 그들에게 더 갖고 싶다는 욕망은 엔진의 연료 같은 거였습니다. 그 욕망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실제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말이에요. 60세 이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다른 단계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뇌과학이 설명해 줍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도파민 시스템이 변화합니다. 도파민은 욕망과 보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미국 국민노화연구소의 NIA에 따르면 60세 이후 도파민 수용체 밀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성취를 해도 젊었을 때만큼의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둘째,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변합니다. 이 부위는 장기 목표 설정과 계획을 담당하는데요. 노화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미래, 지향적 사고보다 현재 순간의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온 힐의 철학은 뭐라고 하죠? 계속 미래를 보라고 합니다.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라고 하죠. 이건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많이 들고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셋째, 편도체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위협이나 실패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의 유한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큰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라는 조언은 때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시니어 상담을 하면서 관찰한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나폴레온 힐의 방식을 60세 이후에도 계속 실천하신 분들을 보면 처음 1년은 긍정적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다시 목표가 생겼어요. 의욕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표 달성률이 예전 같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어요. 3년 정도 지나면 상당수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군요. 의욕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요. 가족들과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인생이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5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결국 그 방식을 포기하시거나 심한 경우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목표를 세우는 게 두려워요. 또 실패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은 나폴레온 힐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탓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나이가 들면 인생 철학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기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 철학자죠. 그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메시지는 비관이 아니라 현실주의에 가깝습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 우울하게 들리죠? 하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익숙해지고 권태를 느낀다. 여기까지는 우울해 보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놀라운 전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욕망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깊이 집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폴레온 힐은 욕망을 키워라 라고 외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강도를 조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죠. 그런데 누가 맞을까요? 제 관찰에 따르면 2050대에게는 힐의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쇼펜하우어의 접근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60세 이후 삶에 적용하면 세 가지 핵심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칙, 욕망은 끝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얻고 나면 곧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한다. 생각해보세요. 60세가 넘어서도 더 많은 돈, 더 큰 집을 끝없이 추구하는 건 쳇바퀴 같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제안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지 않다. 이미 가진 것을 깊이 음미하는 데 있다. 불교에서는 이걸 평정심이라고 부르고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타락시아라고 하죠. 두 번째 원칙,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세상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흐른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관점뿐이다. 이것은 나폴레온 힐과 다릅니다. 힐은 당신이 믿으면 이뤄진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인생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외부를 바꾸려 애쓰지 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꿔라. 세 번째 원칙, 존재가 소유보다 깊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철학은 소유 중심입니다. 부를 얻어라, 성공을 얻어라, 명성을 얻어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립니까?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소유는 때로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소유를 줄이고 경험을 깊게 하라. 아침 햇살, 차 한 잔의 온기,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순간들을 깊이 음미하는 것. 그렇다면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쇼펜하우어식 접근을 시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항감을 느끼셨습니다. 이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이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었죠. 실제로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요, 계속 실천하신 분들은 점차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간이 지나자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 상담 경험상 이 접근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 느끼시더라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삶에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원하는 걸 줄이니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됐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안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소유에 집착 안 하니까 삶이 단순해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블루존 장수 지역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욕망을 줄이고 현재를 즐기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로마린다 같은 장수 지역 사람들은 큰 목표나 성취보다는 일상의 작은 기쁨을 중시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식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욕망 조절 연습. 첫 번째, 소유 욕구 조절하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당신을 묶는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그리고 매달 사용하지 않는 물건 10개를 정리해보세요. 새 물건을 사기 전에는 정말 필요한가? 3번 자문하시고요. 통장 잔고는 매일 확인하지 마세요. 주 1회로 제한해보세요. 두 번째, 인정 욕구 조절하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구름과 같다. 계속 변한다. 저녁에 10분간 조용히 앉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다. SNS 사용은 하루 1020분으로 제한해 보세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세요. 세 번째, 비교 욕구 조절하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는 평온의 적이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나? 과거의 자신하고만 비교해 보세요. 1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요. 남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축하합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심호흡을 10회 하시고요. 네 번째, 통제 욕구 내려놓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 받아들여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날씨, 타인의 마음, 과거, 자연의 법칙.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흐름에 맡긴다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5번째, 영혼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산다. 매일 아침 조용히 인정해 보세요. 나는 유한한 존재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질문하세요.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제안해 드릴게요. 모두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아침 600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 610 침묵 시간 10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 620 간단한 선언, 나는 충분하다. 나는 평온하다. 630 천천히 아침 식사 30분 동안 음식 맛에 집중. 700 가벼운 산책, 생각 없이 그냥 걷기.
800하루 계획 목표가 아니라 오늘 경험하고 싶은 것 3가지. 모든 활동을 천천히. 한 번에 한 가지만 멀티태스킹 자제. 1시간마다 3분 휴식. 점심 후 20분 낮잠. 오후 3시 차 한 잔을 천천히. 저녁 6시 가족과 천천히 저녁 식사. 7시 하루 돌아보기. 오늘 나는 무엇을 원했나? 필요했나? 7시 30분 독서나 음악. 자극적 콘텐츠 피하기 8시 감사. 일기 3가지 적기. 9시 침묵 명상. 10분 10시. 취침 마지막 생각나는 평온하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폴레온 힐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전부 틀렸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다만 인생의 계절마다 필요한 접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20대부터 30대는 나폴레온 힐이 시기일 수 있습니다. 확장하세요.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세요. 이 시기에는 힐의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4050대 전환기입니다. 힐의 70%와 쇼펜하우어의 30%를 섞어보세요. 여전히 확장하되 내면도 돌아보세요. 60세 이후 쇼펜하우어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축소가 아니라 심화예요. 욕망의 강도를 조절하고 존재를 깊게 하세요.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60세가 넘어서도 힐의 방식이 잘 맞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의 길이라면 가세요. 또 어떤 분들은 40대에 이미 쇼펜하우어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나폴레온 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호. 무기력하다. 명확한 목표가 없어 방황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도전 욕구가 있다. 쇼펜하우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호. 끊임없이 불안하다. 목표를 잃어도 공허하다. 비교와 질투에 시달린다. 평온이 절실하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60세가 넘은 당신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길 A 계속 더 많이 원하고 큰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에 집중하는 길. 길 B 욕망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온을 키우는 길. 어느 길이 맞는지는 당신만이 압니다. 다만 제 경험상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길 B를 택했을 때 더 평온해 하시더라고요.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철학도 오랜 시간 이를 탐구해 왔고요. 60세 이후 쇼펜하우어의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욕망을 조절하고 평온을 선택한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니체와 공자의 대화를 다룰 겁니다. 60세 이후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까? 그 다음 주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의 스토아 철학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철학사를 여행하며 60세 이후 의미 있는 삶에 대해 탐구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